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민 625 배달통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개불 무슨 축하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625를 매각하라고 방침을 정했대요. 누가? 공정위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딜리버리 히어로에 보낸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방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625를 매각하면 우아한 인수를 승인하겠다. 승인한다고 했어요. 뭘 매각하면? 625를 매각하면. 완전 빅엿을 이제 날린 건데, 절대 니네 합병하는 걸 승인 못 해줘 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정부 개입처럼 보이니까 배달앱을 하나의 생태계로 규정하고 독과점을 막겠다고 이런 건가? 아무튼 시장 점유율 잠깐 보고 갈게요. 배달의 민족 60%, 뒤에 59.몇 이런 거 좀 날렸습니다. 요기요 30%, 쿠팡이츠 7%, 위메프 3%. 근데 위메프는 실제로 한 2.5% 정도 돼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공정위가 2009년에 이베이와 지마켓의 합병도 승인을 해줬다. 아니, 이베이와 지마켓을 합치면 당시에 그 오픈마켓 점유율이 한 90%쯤 됐는데 그때는 승인해주고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논리냐. 그래서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측이 한 건, 우리가 한 회사가 되더라도 배달의 민족 브랜드와 요기요 브랜드는 별도로 운영할 거다. 다르게 운영할 거니까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이런 논리가 있어요. 배달앱이라는 걸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해서 봐야 하는 거냐. 배민에서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이 아니고 이커머스 앱이에요 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배민마트 이런 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체 생태계는 배달의 민족, 쿠팡, 이베이, 마켓컬리 다 이렇게 하나로 놓고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봐줘야 됩니다. 이런 포지션이었고요. 공정위는 무슨 개소리야. 밥 배달하는 거잖아. 배민,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위메프 이거밖에 없어. 근데 니네 둘이 합치면 90%니까 독과점이야. 승인 못해.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좀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앱들도 앞으로 점유율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하는 얘기예요. 배달 플랫폼, 배달 앱 시장도 우리가 90%였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독과점이 웬 말이냐. 합병 승인해 줘라. 이게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의 논리입니다. 배민이 이커머스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하시기에도 B마트. 네네. 이커머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배달 쪽이라고? B마트는 커머스라고 봐야죠. 쿠팡 이치가 아니라 쿠팡의 새벽 배송이라든가 당일 배송이랑 경쟁하는 거고, B마트의 포지션은 쿠팡보다 좀 비싸지만 한 30분이면 갖다 줘. 저는 커머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의 전체 거래액 중에서 B마트의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00만 원 버는데 10,000원을 커머스에서 번다고 니네가 커머스 회사냐, 요런 게 남아있는 거죠. 적어도 한 20-30%는 좀 커머스로 벌어야 우리는 커머스도 하고 플랫폼도 합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배민은 B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도 안 되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이름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기에는 이제 국민적 감정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배민이 현재 위치에 오르기에 가장 컸던 그 광고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거였는데,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비아냥을 당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 국산, 우리 민족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회사잖아. 그래서 이제 강력한 브랜딩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온 케이스,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마 공정위는 합병 절대 결사 반대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뒤로 가서 좀 넓게 한번 봐봅시다. 이게 속이 후련하다. 독일 자본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에다가 빨대를 꽂고 쭉쭉쭉쭉 빨아먹으려는 거를 공정위가 멋지게 빵 막아냈어? 이런 거야? 그런 걸까요? 해외 투자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면 다 이렇게 박수를 쳐요. 배민은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근데 경영권까지 가져가면은 투자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투자자는 투자할 때 뭐 하는 걸까요?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를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사회 환원 사업하려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는 원래 당연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40억 달러, 5조를 쐈는데 한국 정부에 막혀가지고 이제 빚엿을 먹은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사실 이런 거 옛날에도 좀 겪었었어요. 97년으로 샥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먹튀의 대명사가 된 론스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론스타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이제 IMF 시절이 끝나고 나서 뭐 2001년, 2년쯤 이제 매각을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이 많이 났던 거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서 먹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고, 어떻게든 그들이 먹튀를 못하게 하려고 사실 정부 차원의 디펜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본시장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알뜰하게 얌체처럼 싹싹 해먹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놈도 있어야 이 시장이 성숙하고 단단해져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전히 선진화가 됐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수업료를 뼈저리게 내고 배우면 공부가 잘 돼요. 내 돈이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서 내 돈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냥 막 공부가 막 밤새서 막 잘 돼.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지간한 공격에 그렇게 당하는, 자본 공격에 당하는 97년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한국 기업에는 해외 자본 입장에서 투자하면은 야, 이거 투자금 회수도 힘들고 이거 뭐 봐야 되는 게 자본시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론과 정부 눈치와 별걸 다 살펴야 되는구나.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구나. 저기다가 돈 넣었다가는 망테크로 가는구나. 못 빼는구나. 우리 중국에 투자하면 뭐라고 하죠? 다시는 돈을 못 뺀다고 하잖아요. 약간 한국도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어요. 원래 해외 투자라는 건 해외 회사 입장에서도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허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커 보이니까 해외 투자에다가 돈을 넣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허들 이런 거를 쳐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유롭지 않구나 라고 해외 자본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경제라는 건 강과 같아가지고 그냥 흘러가게 두고 유량이 커지도록 이걸 활성화해줘야 되는 건데, 야, 우리 거는 다 이제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막는 순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폐해는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이 홍콩의 이제 자본시장들이 좀 이제 무너져 내리거나 좀 축소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사실 그 포지션을 대한민국이 싹 빨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싱가포르로 갈 게 아니라고. 한국이 야 금융의 허브로서, 야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원래 인천이 열심히 밀던 멘트예요.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 경제 특구, 원래 이게 인천이 신나게 밀던 문구인데 지금 그 자리를 꿰차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아무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에 5조를 쏘던 그 2019년의 말과 지금의 상황은 작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쿠팡이츠 편에서 한번 달아드렸잖아요. 쿠팡이츠가 무섭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배민은 합병권도 제대로 안 되게 생겼고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거에 대한 디펜스도 해야 되는, 또 위메프가 어느새 또 시장 점유율을 거의 3% 가까이 끌어올렸네요. 앞뒤로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인 거예요. DH가 6.25를 팔면은 DH에 득이 되는 거는 없을까요? DH가 6.25를 팔면 이게 약간 체스 같은 건데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될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DH 입장에서 그래 나는 그냥 시장 점유율 60%인 배민을 가져가고 6.25는 날릴게. 그러면은 이제 6.25가 한 30%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6.25는 누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25를 가져가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쿠팡이츠 첫 번째로 떠올릴 거고요. 롯데. 우리 디지털에 대한 레거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라도 먹고 시작해야 되겠어. 이제 롯데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좀 5조를 쐈잖아요. 그러니까 6.25를 좀 건져야 될 거 아니야. 한 3조? 뭐 한 2조 5천억? 이 정도에 잘 매각을 하면 5조를 쏜 게 아니라 한 2조나 3조 정도 쏜 게 되잖아요. 그럼 배민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아마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5조를 다 까먹지 않고, 왜냐면 지금도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배민과 6.25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틈을 치고 쿠팡이츠가 올라온 건데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니까
줄 거 빨리 줘버리고 빨리 잡고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배달 시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